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에 비가 내리더라고요. 요즘 하도 가물어가지고 날씨가 좀 흐려지고 여름이 좀 서서히 좀 끝나가고 있으니까 잘 끝났나요? 그래서 살짝 날씨도 추워지고 비도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 기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카사라는 그런 렌트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나온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지난 5년간 자산이 얼마나 올라갔을까?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예요. 여기는 이제 자기네 자료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랑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제가 느끼는 것도 좀 다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여기서 나온 자료니까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캐나다 전국 단위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전에 집을 샀다면 예를 들어서 팬데믹 전에 샀으니까 사실상 집을 굉장히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거죠. 지나고 보면은 그때 산 사람들은 자산이 얼마나 늘었을까? 그러니까 전국 단위 리포트라서 뭐 밴쿠버, 토론토, 그리고 뭐 중부 지역들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사시는지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주카사라는 곳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있는 자료도 좀 소개시켜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가 나와 있는데 빨간색이 될수록 많이 올랐다 생각하시면 되고 색깔이 짙은 파란색이 될수록 뭐 올리긴 올랐지만 덜 올랐다. 마이너스까지 나오는 곳도 있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집 전체 프라이스입니다. 집 전체 프라이스. 그러니까 뭐 싱글 하우스 그리고 콘도 뭐 타운홈 다 통틀어서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뭐 당연히 예상이 되지만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이 뭐 그리고 밴쿠버 지역 밴쿠버도 근데 그린색이에요. 빨갛지 않아요. 보니까 벤치마크 프라이스는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 전에 집을 샀다면 이거 뭐 이제 평균이니까 개인마다 분명히 다를 수는 있어요. 한 40만 불 이상이 올랐다.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주변 지역들 뭐 해밀턴, 벌링턴 이런 지역들도 30만 불 이상 그리고 워털루 지역도 30만 불 이상 정말 많이 올랐죠. 와, 그런데 빅토리아도 24만, 25만 불 가까이 올랐는데 근데 토론토 지역은 아니 그 밴쿠버 지역은 뭐 20만 불이 조금 안 올랐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밴쿠버 지역이 지난 5년 동안 좀 덜 올랐다. 최고로 많이 오른 지역은 토론토와 그 주변부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빅토리아도 꽤 많이 올랐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제가 이 기사에도 나오는데 지난 5년 동안에 이제 왜 올랐을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니까 이자가 굉장히 쌌죠 그동안. 그리고 팬데믹이 오면서 사람들이 도심보다는 이제 외곽으로 그때 많이 나가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이 추세가 다시 또 바뀌어서 다시 또 도심 안으로 들어오는 추세가 또 다시 생기고 있긴 하는데 이건 일단 통계니까 뭐 지금 트렌드에 확 맞는 건 아닌데 그동안 이랬구나 이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요런 건 대충 봤는데 근데 이제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저는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당연히 뭐 중부 지역일 텐데 뭐 리자이나나 위니펙이 아닐까 뭐 거기 사실 기분 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가장 덜 오른 지역은 에드먼턴이었어요. 근데 에드먼턴은 저는 늘 느끼기에 캘거리랑 거의 쌍둥이 도시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도시가 불과 3시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캘거리 같은 지역은 12만 불이나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지난 5년 동안. 근데 에드먼턴은 불과 2만 불도 채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쉽다. 좀 아쉽겠다. 에드먼턴 사시는 분들은 정말 다른 도시랑 비교했을 때 안 오르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고 그죠? 근데 같은 옆에 있는 가장 라이벌 도시이기자 쌍둥이 같은 도시 느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뭐 5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6배 차이가 나네요. 세상에. 굉장히 좀 배가 아팠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년 전에 집을 샀다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그레이트 토론토 에어리어 그 다음에 빅토리아가 2등이네요. 2등은 아니고 2등은 여기 해밀턴 벌링턴 지역이었고요. 빅토리아는 이제 뭐 BC주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오타와 런던 지역도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토론토 지역이 많이 올랐다. 근데 이제 또 하위권은 당연히 중부 지역인데 그 중에서도 에드먼튼, 리자이나가 끝에서 2등이네요. 그죠? 뭐 당연한 뭐 중부 지역이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덜 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나서 온타리오는 왜 올랐을까? 분석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낮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도심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갔는데 집이 좀 커야 되니까요. 그죠? 줌 미팅 하려고 그래도 저도 그 생각 드는데 방이 3개고 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미팅을 할 때 저도 좀 찾아가야 돼요. 뭐 지하로 차라리 막 가라지로 가든지 자동차로 가든지 그런 식으로 좀 조용한 데를 찾아가거든요. 좀 민감한 얘기 할 때는 민감한 얘기 것도 없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외곽 지역이 더 많이 올랐더라. 네, 그 다음은 여기는 이제 디태치드 홈입니다. 그러니까 싱글 홈이에요. 싱글 홈은 아까 벤치마크 프라이스부터 좀 더 많이 올랐어요. 토론토 지역은 거의 50만 불 가까이 올랐습니다. 48만 7천 불. 집 가격은 워낙 비싼데 사람들이 하우스를 더 선호했고 비싼 건 더 비싸지고 싼 건 더 싸진다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런 하우스 가격은 그 밴쿠버 지역도 많이 올랐어요. 밴쿠버 지역도 40만 8천 불. 아까 벤치 프라이스에서 별로 밴쿠버는 지지부진했었는데 그게 이제 타운홈, 콘도 포함된 다 가격이다 보니까 아마 평균을 깎아먹는 애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그냥 일반 하우스만 치면은 밴쿠버도 무려 40만 불 이상 올랐습니다. 당연히 뭐 다른 순위는 비슷하고요. 다른 주거 형태를 볼까요? 자, 여기서는 이제 타운홈입니다. 타운홈도 여기 보시면 당연히 토론토가 30만 9,900불로 1등을 했고요. 또 뭐 밴쿠버 지역도 30만 불 이상이에요. 여기서 큰 차이는 없다고 보면 결국은 이 평균을 깎아먹은 콘도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아쉽게도 같은 타운홈을 샀었어도 리자이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5년 전에 샀을 때도 손해를 봤어요. 세상에. 그리고 에드먼턴도 2만 7천 불로 아마 저기 평균 가격이니까 대부분 느끼지 못할 거예요. 오른 자체를 아마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 정도 나오면 거기서 이제 뭐 이거 이런저런 수수료 내고 그리고 리얼터 수수료 내고 그러면 사실상 손해인 거죠. 그죠? 캘거리도 보면은 9만 5천 불이나 올랐대요. 타운홈이. 뭐 타운홈을 제가 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한 5만 불 정도 오른 정도 수준에서는 느낌적으로는 물론 그 사이에 모기지 많이 내고 그랬으면 이제 결국은 이기긴 할 텐데 심정적으로는 나 손해봤다 이런 느낌이 좀 강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콘도는 당연히 뭐 토론토 여전히 1등입니다. 23만 9,600불. 그리고 밴쿠버가 어딨죠? 제가 좀 카메라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밴쿠버 여기 있네요. 밴쿠버도 11만 1,000불. 뭐 많이 올랐네요. 11만 1,600불이니까. 그래도 그렇고. 근데 에드먼턴은 콘도를 샀었으면 무려 2만 7,300불이나 손해를 봤어요. 근데 캘거리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어요. 생각보다 보니까 17만 불. 저도 5년 전에 콘도를 샀지만 되게 작은 콘도여가지고 가격이 오르기는커녕 산 가격보다는 조금 비싸게 팔긴 했지만 심리적으로는 수수료 내고 뭐 내고 나니까 물론 이익을 봐서 그동안 뭐 7년 소유했었으니까 세입자가 그동안 모기지를 계속 갚아줬잖아요. 7년 동안.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비교를 토론토와 밴쿠버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나는 손해본 느낌이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옳은 게 느낌이 아니었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결론을 얘기하자면 지도를 다시 볼까요? 지도를 봐서 얘기하자면 지난 4년 동안 토론토 지역 정말 많이 올랐다. 그리고 그 외곽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근데 요즘에 토론토가 올라가는 게 밴쿠버보다 좀 느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토는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떨어지는 가격 조정폭도 크고 있다. 그리고 여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밴쿠버 같은 경우는 싱글 하우스는 가격이 토론토만큼 올랐었는데 타운홈도 올랐죠. 근데 콘도에서 많이 재미를 못 보다 보니까 콘도가 평균 가격 많이 깎아먹은 것 같고 그리고 빅토리아는 상대적으로 밴쿠버에서는 외곽으로 나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또. 다 뻔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밴쿠버 아일랜드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빅토리아가 좀 더 많이 오르게 됐다. 그리고 에드먼턴 같은 경우에는 좀 전국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저렴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 에드먼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른 기사로 다음에 한번 다뤄볼게요. 제가 이 자료 찾다 보니까 에드먼턴에 대한 자료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드먼턴이 캘거리랑 비교해도 정말 많이 싸구나. 저는 둘이 되게 비슷할 줄 알았거든요. 패턴이.
근데도 많이 차이가 나네요. 보니까 어쩌면 에드몬턴이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집 사기 가장 좋은 지역일 수도 있겠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당연히 중부 지역은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요즘에 중부 지역 많이 뜨고 있습니다. 특히 알버타는 많이 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일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우디가 계속 감산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얘네들은 정말 지금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가 봐요, 정말. 그래서 감산을 어떻게 보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산을 추진하면서 국제유가를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데 뭐 물가도 오르고 있고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여건상 사우디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름이 많이 나오고 있는 캘거리나 중부 지역이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게 이런 추세가 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는 나중에 다뤄볼 텐데 어쨌든 5년 전에 샀을 때 지금 대체적으로 뭐 한 좋은 지역에 싱글아웃 샀으면 4억 이상의 자산이 또 형성이 됐다. 엄청난 거죠. 5년 전에 샀는데 4억을 벌었다 그러면 더 많이 버신 분도 있을 테고 그렇게 느끼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평균은 그렇다고는 그런 겁니다. 어쨌든 네, 오늘도 또 대략 살펴본 또 부동산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